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흔들리다 못해 이제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사이에 입장을 몇 번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보면은 자신의 퇴임 후가 걱정되는 문재인 대통령 당에다 아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들이받은 가운데 이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는 토일이고 보면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이 고집을 갖다가 꺾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박범계는 볼 이유가 없다라고 훌쩍 휴가를 떠났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롭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늘공이라고 그러죠. 늘 공무원, 이 관료 집단들, 그동안 자기 입안에 혀같이 살살 잘 돌아갔던 공무원들 슬슬 뒷걸음질 치고 저 소 닭 보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4월 7일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4월 7일 보궐선거 지나고 그 다음에 후닥닥 하다 보면은 차기 대통령 후보 뽑히고 내년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 있게 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에게 정치 보복가 하면 정치 보복이다 찍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범여권의 추세대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당대표를 2배 이상 뛰어넘는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는 순간 자기를 갖다 후려칠 텐데 후려치고 자기, 김정숙, 그 다음에 아들, 딸 할 것 없이 줄줄이 보면 이런저런 사정기관의 칼날에 바로 서게 될 텐데 그때 누가 나를 보호해줘? 그때 정치보복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 같은 당인데. 어쨌든 정권을 재창출한 입장에서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지만은 다음 이재명 정부에서 나를 칠 텐데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믿을 곳은 당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오늘 지난해 9월 9일 이후에 5개월 만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도시락으로 이제 오찬 간담회 하면서 당에 대한 온갖 재롱을 다 떨고 있습니다. 첫째, 당에서 그동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에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최소한 20조 원 규모는 돼야 되고 빨리 선거 전에 돈을 퍼부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 재정당국에서는 그건 어렵다. 우리가 화수분이냐.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2차례 이리저리 오른쪽으로 깜빡이 한번 켰다가 왼쪽으로 한번 깜빡이 켰다가 갈팡질팡인데 오늘은 또 한번 갈팡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라. 즉 당에서 이야기했던 민주당 이낙연과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갖다가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죠. 거기다 더욱더 낯간지러운 것은 이낙연 대표를 계속 칭송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 이하 당 지도부가 그 애를 써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 자부해도 좋습니다. 이 말에 누가 지금 동의하겠습니까? 당과 정과 청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금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이낙연 당대표가 그동안 한 달 넘게 2달 넘게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과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서로 사인도 안 맞아갖고 서로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낙연 대표를 갖다 추켜 올리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첫째,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이낙연이 요즘 이재명 반밖에 안 되니까 이낙연 어떡하든지 키워보겠다. 그리고 이낙연 네가 주장하는 대로 너 3월 8일이면 당대표 그만두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최소한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혹시 나중 사후에라도 나를 좀 잘 봐줘 라고 하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년차 청와대는 정막 강산입니다. 5년차 청와대는 정막 강산인 대표적인 것이 5년 단임제 첫 번째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5년차 되니까 그 당시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핵심 수석들,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그때 안기부라 그랬습니다만 안기부장 이 모두가 청와대에 있는 수석과 참모들, 다음에 실제 권력에 어떻게 권력을 버텨주는 가장 큰 버팀목인 안기부에서조차도 유력한 당시 차기 주자였던 김영삼 당 대표에게 아첨을 하고 거기에 모든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모든 자료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 앞에서는 좋은 말도 안 하죠. 거기 푹 쓰이고 얘기만 듣고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병준 노무현 정부 거의 5년을 청와대에 있었던 김병준 씨가 그 얘기를 했죠.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5년차 되니까 수석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대통령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 아닙니까? 회의 때 한마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무려 노무현 대통령 원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30분 이야기하고 의견 없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혼자 다시 20분 더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 없으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분 더 얘기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일어서면서 딱 이 한마디 하더라는 오늘도 나 혼자 원맨쇼였네. 그게 바로 5년차 대통령의 숙명입니다. 그게 바로 레임덕입니다. 이제는 곧 그만두게 될 대통령하고 괜히 깊은 사연 깊은 인연 맺지 않으려고 듭니다. 가장 심한 것이 정부지요. 정부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던 공무원들 지금 밖으로 튀기 바쁩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저 마지막 순장조 서로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순장조라는 게 이제 대통령과 함께 보면 함께 물러가는 그 케이스죠. 자, 청와대 그렇죠. 정부 그렇죠. 그래도 당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는 이럴 겁니다. 그래도 지난해 4.15 총선 때 내가 청와대에서 너희들 수석도 시켜주고 비서관도 시켜주고 그래서 윤영찬 너도 국회의원이고 한병도 너도 국회의원이고 고민정 너도 국회의원이고 너도 국회의원이고 내 손때 묻혀서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얼추 한 30명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있고 또 그러나 그 30명 갖고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이 원하는 대로 돈 더 내라. 정부에서는 돈 못 내겠다 하는데도 지금 보면 이번에 결국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초 지난 1월 말에 말이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이제 보면 화두가 보면 무슨 뭐 상생3법이라고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생3법입니다. 뭐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제,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뭐 기업 이익 공유제 뭐 이런 등등 상생3법 이야기 나오고 이제 이낙연 씨, 정세균 씨가 이렇게 바람을 잡아가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말에는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라 라고 수보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라 하니까 또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에서 아니 나라 국간이 무슨 화수분이냐 그 마구마구 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2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설 전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현실적 여건 속에 무엇이 최선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때는 홍남기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씨는 이게 무슨 보편적으로 돈을 퍼붓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 한 11조, 12조 정도 이른바 피해를 본 그런 기업들한테 선별적으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라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당시 이낙연 씨의 당은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보궐선거인데 억수만큼 돈을 퍼부어서라도 일단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손실보상금 제도화하라고 얘기했다가 홍남기 및 행정부가 반발하니까 다시 2월 8일 날은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4차 추경을 갖다 구성하라 라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열흘 만이죠. 2월 19일이니까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5개월 만에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도시락 함께 먹어가면서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라.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이번 당 지도부는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 자부해도 좋다 라고 흔한 얘기로 재롱을 떠는 겁니다. 정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밤에 자다가 아마 가위 눌릴 겁니다. 지금 그 일종의 우병우 학습 효과인데 우병우 당시 저 중수 1과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불러놓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닙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을 갖다가 얼추 돌아보니까 해놓은 곳은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재정을 고가는 거의 거덜을 내놓고 남북관계 그거는 뭐 좀 한참 기분 좋아서 재작년에 9.19 합의한다고 저쪽 평양 가서 15만 관중 앞에서 남쪽 대통령 운운할 땐 좋았습니다만 지금 남북관계 틀어질 대로 틀어지고 미국과 관계 틀어질 대로 틀어지고 바이든 정부 비전 안 보이고 바이든 정부하고 어떻게 트럼프는 어떻게 속여서 해먹었습니다만은 안 보이고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주변 보니까 이것저것 터질 곳은 많고 겁나죠. 거기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 좀 대라고 그랬더니 정말 칼이 되는데 아니 울산시장 부정선거 되죠. 이번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갖다 비롯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이건 거의 이거는 국가 반역 행위거든요. 거기다 보니까 김정은이한테 USB 건네주고 북한에 몰래 원자력 발전소 지을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전달하려 했다는 그와 같은 정황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고스란히 실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이빨 빼려고 노력하면서 뭐 공소청 만들고 그 다음에 수사청 만들고 국가수사 국수본 만들고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 공수처 만들고 그래도 겁이 나거든요. 결국 믿을 것이요 동지들밖에 없네. 나를 갖다가 내가 지금 너희들이 급한 것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어쨌든 서울에서는 박영선이 이기고 저쪽 부산에서는 김영춘이 이기고 그것이 너희의 뜻 아니야? 그렇다면은 자 부산에서는 지금 박형준이 앞서 나가는 것은 박지원의 국정원을 통해서 슬그머니 그와 같은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하듯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 만들고 서울에서는 돈 때려 부으면 된다. 박영선 안철수랑 붙으면 양자 대결로 비슷비슷하고 지금 박영선과 나경원, 박영선과 오세훈 5차 범위 내의 가상 대결입니다만은 앞서 나가니 안철수 꺾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흠집을 내면 되고 거기다 돈을 때려 부으면 되고 뭐 이런 그림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나 퇴임 후에 나 좀 잘 봐줘. 드디어 문재인 5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권력 무상함을 갖다가 깨달은 탓인지 드디어 민주당이 아부하기 시작합니다.